오늘은 제가 1월 달에 읽었던 책 5권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. 사실 1월 되면 좀 열심히 책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5권 이상은 읽고 싶었거든요. 근데 사실 책에 완전 막 빠졌을 때는 10권 이상도 읽고 그랬는데 막상 세어보니까 1월 달에 읽은 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.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유독 올해 1월 달에 되게 그냥 좀 무기력하게 혹은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가지고 책을 막 엄청 잘 익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책택이라고 하죠. 네, 그게 1월부터 왔어가지고 그래서 5권을 읽었어요. 네, 여기서 2권은 밀리서재에서 읽었고요. 그리고 또 2권은 서점에 놀러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후루룩 읽어버린 책 2권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는 제가 예전에 샀던 노스텔지어, 그리고 이거는 영상으로 따로 다뤘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한번 올려둘게요. 그렇게 해서 총 5권의 책을 읽었습니다. 맞나? 더 읽은 거 없나? 네, 없는 것 같아요. 먼저 첫 번째 책, 노스텔지어입니다.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제 생각을 좀 담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고요. 2번째는 나의 초록 목록이라는 책이에요. 이거는 제가 지금 숲 관련된 숲 해설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선정돼서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에요. 실제 그 책 제목은 식물 분류학자 허테임의 나의 초록 목록이라는 책이에요. 저는 사실 허테임 이분은 잘 모르는데 나무와 꽃과 이런 식물을 좋아하시는 우리 숲해설가 선생님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만 거의 진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책만 읽고 갔는데, 그러니까 식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허테임 전문가님이 단순하게 어떤 나무에 관련된 역사랑 이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 초록색, 그러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고 이 나무를 통해서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책 읽은 부분에서 나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생소한 이름의 나물이었거든요. 그 나물을 활용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막 드시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밥을 먹고 난 이후였는데도 그 부분을 읽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. 진짜 범똥나물처럼 뭔가 그런 나물이었거든요. 그래서 나도 먹어보고 싶다,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조금 더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식물이라는 초록색 생명체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. 나의 전문 분야를 새로 개척을 해가면서 만들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. 그래서 자신을 초록 노동자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호테임님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철학이 있으신 분이세요.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강, 산, 들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떠나서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식물들을 관찰하고 그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이제 지금의 제가 보고 있는 이 책처럼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. 식물 분류학자라는 업이 있는 것도 몰랐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 하나의 업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. 근데 그런 업이 되려면 진짜로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뭐 하는 거지 이 정도로 접근을 하면 이분처럼 이 정도의 그 도달하는 거는 어렵겠다. 무조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책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읽은 책은 이거는 정말 완전 결이 다른데 밀리의 서재에서 읽은 거고요. 투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진서빈님이 쓰신 월 300만 원 버는 주식 투자 공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. 저도 주식 투자는 했거든요. 계속 하고 있고. 근데 제가 이거를 업처럼 생각을 하고 매일 신문 기사를 읽고 매일 그 정치와 경제 동향을 살피면서 투자하는 거에는 정말 큰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일만 하시는 분들을 내가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
차라리 이렇게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고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중에서도 요새 제일 관심이 갔던 게 ETF였어요. 그거 한번 공부해봐서 좀 넣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읽었고요. 그래서 이 덕분에 몇 개를 좀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수익 나면은 바로 빠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 주씩 한 주씩 사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책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읽은 책은 호시노 리조트 스토리라는 책이거든요. 제가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이 공간 관련된 사업을 하신 분들의 책이 보이면 웬만하면 다 읽으려고 해요. 여기 이렇게 생긴 이런 책 표지를 가지고 있고요. 저는 이 호시노 리조트 브랜드 자체는 알지 못하는데 일본인들 그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리조트더라고요. 일본 관광업계를 대표할 만큼의 엄청난 큰 회사이고 그리고 다양한 컨셉을 가진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 호시노 리조트 그 관계자가 쓴 건 아니고 브랜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국인 두 분이 직접 요청을 했대요. 나 너네 이야기로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. 그래서 가깝게 좀 옆에서 지켜보면서 글을 썼고 그리고 그 리조트에 계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책을 만드셨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엄청 큰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.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이라던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나만의 철학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내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내 철학과 맞으면은 이거는 사도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아무리 싸도 아무리 양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아니야. 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야.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런 것처럼 이 호시노 리조트는 이 창업자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들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막 리조트의 달인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확실한 그 리조트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컨셉이 있고요. 뭐 예를 들면은 구름을 파는 호텔이라는 컨셉을 가진 곳도 있고 그리고 이끼, 고드름, 버스 이거 세 개 하나만으로 망해가던 리조트를 살린 그런 경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업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호시노 리조트를 만들려고 하는지 왜 이 망해가는 리조트를 구입을 해서 새로운 탄생을 하려고 하는지 등등 뭐 그런 자신만의 철학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 책 읽으면서 좀 깨달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일의 감각이라는 책인데요. 책은 조수용이라는 작가님이 쓴 책입니다. 매거진 B라는 혹시 그 매거진을 알고 계실까요?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오면 그거는 꼭 이렇게 사서 보는 편이에요. 저희 집에는 지금 츠타야 서점 매거진 B가 있습니다. 이 매거진 B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냥 하나의 딱 주제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주제를 진짜 파는 거예요. 이 주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브랜드부터 사람부터 해가지고는 장소, 뭐 음식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의 주제에 올인을 해서 매거진 하나로 만드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발행하시는 분이 쓴 책이 바로 일의 감각이라는 책입니다. 이거는 글씨도 크고요. 양도 별로 그 두께도 두껍지 않아서 진짜 그때 교보문고 가서 다른 책 사려고 갔는데 이 책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후루룩 읽고 그리고 다른 책을 샀죠. 이분은 애초에 무슨 경영자가 아니라 디자이너세요.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디자이너분이 감각이 있는데 거기에 경영 스킬까지 들어가면 진짜 대박을 치시는 것 같습니다. 부럽네요.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어떤 일이 성공하려면 나만의 취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. 나의 선호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 만나는 지점, 서로 밀고 당기는 압력이 느껴지는 그 미세한 지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. 내 취향과 세상의 취향이 만나는 지점입니다. 이것도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 결일 수도 있는데 내 일을 정말 잘하고 싶다.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일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책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 좀
창의적인 그런 스킬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분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? 그 말인즉슨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감각을 가질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이거든요.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일하는 사람의 섬세한 탐구가 깊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요. 네, 여기까지 해서 총 5권의 책을 읽었고요. 2월 돼서 또 더 책을 안 읽고 있는 것 같아요. 큰일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함께 책 읽어야 하면서 한 50분짜리 영상 올렸잖아요. 이렇게 해서라도 읽어야 된다. 근데 항상 읽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좋습니다. 근데 왜 안 읽을까요? 마치 헬스장 정말 운동하러 가기 싫은데 가면 또 잘하고 재밌어요. 제가 그러거든요. 저 요새 헬스장 다녀요. 오늘 또 가야 돼요. 점심 먹고. 아무튼 1월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2월도 남은 2월도 잘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